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유명한 건축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번입니다. 1번. 1번은 진짜 설계 잘하는 건축가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많아져야 됩니다. 좀 물론 저를 비롯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유명한 글렀습니다. 저는 글렀습니다. 저는 아니고 제 후대는 좋은 건축가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오늘은 1번 그 원반 유치원이 있어요. 이게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인데 저는 이 건물을 보고 충격을 먹었었죠. 아니, 유치원을 이렇게 설계도 할 수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너무 놀란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건축가는 태주가 이렇게 있는 게 맞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 영어로 이렇게 읽는다. 태주가. 이 유치원인데 되게 유명한 유치원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운동장이,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옥상에 운동장을 많이 만듭니다. 왜냐면 도심지 학교도 그렇고 그 작은 땅에 이제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옥상에 운동장을 만듭니다. 1층에 운동장이 없습니다. 왜? 건물을 져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대부분은 옥상에 운동장을 만듭니다. 이 집도 이 건물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치원을 갖다가 옥상을 어떻게 활용할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일본은 참 많습니다. 옥상을 어떻게 재밌는 이제 유치원이니까 유치원에 맞는 옥상을 어떻게 만들까를 저는 세상에나 이거를 경사지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 종일 돌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옥상이라 하면 평지죠. 유치원이잖아. 더 위험하잖아. 위험하니까 당연히 평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은 굴를 수도 있죠. 넘어질 수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아이들이 재밌게 오르락 내리락 재밌는 공간, 재밌는 마당, 재밌는 옥상 마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이 옥상에서 얼마나 재밌게 뛰어놀겠습니까? 이 폭이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통로가 예를 들어서 2m냐? 그럼 위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려오면 마당이 가까우니까 좀 좁아지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 넓어요. 거대한 광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 이렇게 하지? 설계사무소입니다. 설계사무소. 이 두 분이 같이 이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이제 두 분이 이제 대표인데 요분이죠. 요분이 이제 지시하고 있죠. 이렇게 설계사무소 저 옛날 생각납니다. 저도 이렇게 맨날 밤새서 모형 만들고 그랬는데 참 부럽네요. 이런 설계사무소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뭐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집 설계한 분이세요. 약간 이게 마당을 좀 올려 경사지게 올리기 위해서 여기서 옥상을 올라가서 옥상에 누워서 있고 근데 옥상이 경사가 졌어. 경사진 거에 그냥 편하게 이게 뭐 급경사는 아닙니다. 약간 왜 경사가 지는 이유는 이 평지붕이 방수나 이런 것들이 목조에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약간 경사지게 그래서 비가 잘 내려가게 하는 거죠. 고이지 않게. 그러면 고이지 않는 지붕은 뭐다? 영원한 방수다. 그래서 그럼 약간 사람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테이블도 있어. 테이블 있는데 그렇게 급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별 문제가 없는 거야. 별 문제가. 그런 특이한 주택을 지었던 건축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연장선이 이 유치원이 된 겁니다. 유치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네. 이게 사실은 목조입니다. 목조 유치원이야. 목조 유치원인데 이거를 방수를 어떡하지? 목주택의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평지붕의 방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관리도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경사지붕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따라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가
충격적인 거죠. 와, 대단한 건축가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이고 낮은 데는 낮은 대로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입니다. 보여줄게요. 낮은 데도 이렇게 노는 거야. 이것도 또 경사졌어. 뭐 평이 없어 도대체가. 왜 그러냐면 그게 맞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지가 그게 중요할까? 아니 가운데 광장은 평지니까. 가운데 광장은 평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빙글빙글 돌기도 거꾸로 돌기도 하고 너무 당연한 그 유치원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건물 자체가 케어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텐마루 이렇게 걸터놓고 이런 것들이 텐마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위에도 걸터 안 씁니다. 이렇게 여기 걸터놓고 사진 보여주면 이렇게 걸터놓는 거죠. 이게 위험하냐고요? 이게 발 받친 데도 있어. 이렇게 아이들이 발 빼고 여기 앉아서 다 걸터놓는 거야. 뭐가 위험하냐는 거죠. 어디나 앉을 수 있게, 어디나 편하게 처마가 있는 기본적으로 난간도 있지만 이렇게 내부는 또 이래요. 내부는 또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죠. 실내는 평지입니다. 실내는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죠. 이게. 트러스로 기둥을 최대한 작은 기둥을 힘을 많이 받게 하는 방식은 이렇게 트러스를 만드는 거죠. 목조 구조를 다루는 달인입니다. 이 건축가가. 그래서 목조로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에 상당히 강한 거죠. 화장실도 이렇게 아이들 화장실 이렇게 원래는 딱 이 목조입니다. 이 목조에 평지붕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디테일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문가죠. 평면도는 이래요. 평면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여기가 이제 회랑처럼 복도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제 넓은 공간이 있고 필요한 실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요 부분은 이제 그 낮은 부분 있잖아요. 아이들이 숨바꼭질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는 뭐 창고, 쓰레기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광장이 가운데 떠 있는 거죠. 광장도 있지만 이게 올라가서 또 경사진 그다음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빙글빙글. 응? 이 경사지붕을 경사지게 해서 아이들이 뛰어놀아?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거죠.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거죠. 당연히 얘네들은 피트를 만들죠. 피트를 만들어서 배관을 노출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 절대로 배관을 콘크리트 기초에 묻질 않습니다. 절대로 묻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나무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 나무의 난간이 이게 여기 이렇게 딱 해요. 아이들이 여기 딱 걸터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딱 눈높이 그 30cm를 딱 맞춘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건축가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축가입니다. 오늘 재밌는 일본의 건축가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1번 그 원반 유치원 제가 되게 충격적인 이 건물을 보고 야 진짜 천재 건축가다 그런 느낀 건축가입니다. 디자인 2.0 이분이 설계한 단독주택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다음에 편리성은 1.8 가성비 너무 좋아요. 지붕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거를 버리지 않는 거죠. 심지어는 주택에서도 경사지붕으로 해놓고 거기를 그냥 마당으로 쓰는 건 어떠냐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 제가 그걸 생각하고 경사지붕 위에 데크를 하자. 그러면 그건 영원한 방수다를 생각하고 그런 디테일이 캐나다에도 많이 씁니다. 많이 합니다. 활용성 좋네요. 아이디어는 만점 좋습니다. 2.0 만점. 10점 만점에 9.4. 부럽습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저는 따라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건축가 소개했습니다. 1번 원반 유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